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콘신델타 제국 조전노체 맨발의 훈입니다. 제가 보는 미래 전망,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내용들, 좋은 내용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 그 0과 1의 이진법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100만회, 20큐비트 100만에 걸쳐 한 번에 계산한다.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이 내용이죠. 치열해진 양자 컴퓨터 패권 전쟁이다. 그러면은 자, get some bitcoin, swirling, it's just $1. 신성 델타 테크 just 4만 원, just 5만 원, just $1. 1,400원에서 지금 거의 1억에 달하는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10만 배 좀 안 되지 않나요?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 갑자기 비트코인이냐. 그런데 비트코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만 배가 올랐는데 사고 팔고 해서 10만 배를 먹은 사람이 있느냐 과연. 근데 원래 그 자체로도 안 되는 거는 돈이 많아지면은 단타는 좀 어렵거든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사고 팔고가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바이앤셀 전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진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자,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런 데도 집중해야 된다. 뭐냐면 이게 지금 2021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온 고온에 일단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거죠. 상온 초전도체다? 이것은 양자역학적으로 빛이 관측하면 파동이 입자로 변한다라는, 빛이 관측하지 않는 암흑의 세계에서 어떤 현상이 있을 거라는 전제는 할 수가 없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상온상합 초전도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겠죠. 이 시점에는 2021년 7월. 그럼 이거는 극저온 양자 컴퓨터이면서도 일본은 미중에 비하면 양자 컴퓨터 투자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2026년, 그러니까 2024년에서 넘어가면서부터죠. 여기 상장 1, 2, 3, 4, 5, 6, 6년 대비 요 5년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의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상온 양자 컴퓨터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시장 규모를 본 건데, 상온 양자 컴퓨터가 되면 핸드폰으로도 양자 핸드폰, 뭐 양자 뭐랄까, 양자 담배가 뭐 양자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점이 되는 시장 규모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양자 컴퓨터는 어떻다. 그렇죠. 양자 컴퓨터는 중국과 미국에서 바이오와 양자 기술 중에서 양자 기술이 가장 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 보세요. 바이오 생명보안법이다. 생명보안법이다.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바이오 생명보안법을. 근데 이 바이오 생명보안법이 생기게 된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인데, 미중이 제일 많이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양자 기술이면 나중에 바이오 생명보안법이 아니라 양자 기술보안법이라는 뭐 명목 하에 이런 법안들이 출몰하면서 시장에 결국에 우리의 뇌를, 아인슈타인의 뇌를 결국에는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거북선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는 이순신 장군님에 해당하는 이 뭡니까? 저거 상온상합 초전도체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 분석, 자, 고체 물질의 저항이 사라진다. 자, 고체 물질에서 저항이 사라진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저렇게 해서 설명을 다 할 수가 있다. 왜?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 자, 집이 1평입니다. 근데 내 몸이 크기가 1평이에요. 내가 여기 1평이야. 근데 여기 누가 또 1평 정도 되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럼 누구는 하나 나가야 되잖아요. 전자가 원자 안에서 자기 자리를 딱 가지고 있는데 빛이 와갖고 빛이 와가지고 빛이 와서 빛을 흡수해버려. 전자가 빛을 흡수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방출된 거야. 왜? 나 공간이 없는데 자기랑 똑같은 친구가 온 거예요. 빛이 와갖고 흡수가 되니까 너무 커져갖고 남는 게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자, 근데 빛이 왔는데, 자, 어둠이 있어요. 어둠. 그럼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분들, 야, 이거는 좀 약간 잘 봐요.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더라. 자, 여기 성경에 얘기해. 요한복음 1장 5절에, 제가 지금 성경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뭐냐면은 The light shine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can never extinguish it. 그러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밝혀진 거잖아요. 우리가 어둠하고 빛이 있는데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야? 빛이 비췄는데 빛을 흡수하면 방출하겠죠. 왜냐면 1만큼만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1이 와서 부딪히니까 1은 어딘가로 방출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핵분열도 자기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물질이 관성이라는 게. 근데 다른 게 와갖고 오니까 흡수가 되니까 빠져나간 거는 그 저항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 상태를 유지10%, 요 에너지 질량이 최소 단위야. 요게 최소 단위로 유지하고 있는데 와갖고 요따만한 게 와서 요로 안으로 들어가겠대. 그럼 그 에너지가 방출될 수밖에 없죠. 자, 금속이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빛을 가했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했어. 작용을 가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반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내 뒤통수를 때려서 바로 반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뒤통수를 때리는 빛을 작용을 했는데 에너지를 넣는데 작용을 했는데 암흑전자 결정이 어둠 속에서 이 영향을 안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항을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쉽다 그쵸? 상호작용이 에너지를 가하면 어떻게 된다.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게 반사적으로 리액션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빛이 흡수되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어떠한 전자들이 그 결정들이 활동을 하면서 걔네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발생시켰다라는 거지. 저항을 했다는 건 에너지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에너지를 줄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제가 굉장히 무식하거든요. 하지만 때때로는 이러한 최대한 단순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도 전화를 좀 제가 해보겠어요. 저번에도 맨발의 혼이 아시는 분들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연세대에서 받아도 여기 이렇게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그 자세한 걸 물어보는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연락을 안 받아서 포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언론에다 그거 발표 왜 했냐. 이렇게 좀 독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그분들을 뭐 모욕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한테 그런 커년에도 최대한 물어보고 신성델타테크에도 물어보고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다 때가 있지 않느냐. 자, 때가 있다라는 거는 물질을 발견한 거는 한참 전인데 20년간 이게 전반전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성경을 좀 이게 초림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재림이 오시고 이제 요한 계시록에 그 실드된 것이 리빌드가 되는 좀 그러한 그쵸?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exposed to anyone.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발견했어. 야 이거 조금 더 보완하자 하고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제 모든 저만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제는 상용화를 요 이 땅에도 될 정도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익스포즈들을 왜 익스포즈를 했냐 그래서 그거는 실드된 걸 리빌드를 상용화를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었고 어쨌든 빛은 흡수가 되고 빛이 흡수가 돼서 파동이 원자가 돼요. 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뭐야? 이제 아리랑 이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아리랑 쓰리. 근데 갑자기 누가 팍 나를 때렸어. 그러면 안 되지만 나를 툭 쳐서 그러면 어때요? 탁 멈추죠.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레지스턴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인 같으면 나니 이럴 거고 그 중국 같은 니시쇼마 막 너 뭐야 이런 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국 같으면 누구세요? 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같으면 who are you? 이렇게 할 것이고 리지스턴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는 건 탁 리지스턴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지스턴스 없이 흐른다 이거야. 흐른다는 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죠? 자, 요러한 설명을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물이 이렇게 차는 게 있는데 여기 물이 차 있었어. 여기다 물을 또 부었어요. 똑같은 물만큼. 여기 물이 이만큼 차 있었어요. 1리터가 차 있었는데 여기다 1리터를 들이부어. 1리터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빛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라고요. 야, 이거 내가 생각해도 이게 설명이 기가 막히다. 물론 완전히 이거랑 똑같은 설명은 아니겠지. 그걸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뭐 과학자가 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김근수 교수님께서 하셨죠. 기존 물리학은 전자 배열 유무를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이분법과 네가티브, 흑백 논리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포용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자가 짧은 거리에서만 규칙적 배열을 이루는 제3의 상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제3의 눈을 이게 뭡니까 이게? 제3의 눈을 떠라 so you can see through 이게 드렁큰 타이가 제3의 눈을 떴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해주신 우리 연구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네이처지 계제가 포스트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네이처지가 무슨 뭐 어디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너희는 양자역학 안 하면 도약, 양자, 도약, 비대너지, 전기, 에너지, 헬레, 말레, 헬레니즘 시대처럼 이제 헬레, 멜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대조를 이루겠다. 근데 여기서를 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좀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쪼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처참한 말로를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흡수 통일의 기회를, 자, 좀 불쌍합니다, 인민들이. 예, 인민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총칼로 들이대가지고 북한이라고 남한이 안 좋겠어요. 다 알겠죠.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지금 GDP가 베트남보다도 못한, 참 이게 동포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지금 앞으로 가시성 있게 좀 볼 수 있는 거, 가시성 있게 무슨 한전공대가 또 뭔가가, 아니 이게 한 개만 딱 나오겠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는데 이번이 첫 번째 결실이에요 하고 첫 번째 결실만 하고 끝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이제 첫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하고 첫 번째 결과만 나올까요? 요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저거를 통해서 또 나온 걸 통해서 가지가 뻗고,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뭐 열매가 있고 계속 뻗어나갈 텐데, 그쵸? 그 본체는 결국, 그 본체의 그 주 아이디어는 결국 쿼년의 이 신물질이 아니겠느냐, 이 쿼년의 신구 물질이 아니겠느냐, 이 물질의 힘을 바탕으로 그 핵심 아이디어가 되고 노하우, 핵심 키롤이 돼가지고 이제 하지 않겠느냐. 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 지금 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 여기서는 그렇죠. 결국에는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APL에 집착한 게 얼마나 사람, 그리고 여기로 보시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공과대학교를 원한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전이면 곧 정부고, 한전공대는 곧 정부가 초전도체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사실? 에너지의 궁극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자, 그러면 한국에너지공대. 자, 그러면은 이 궁극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러니까 제너레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자극을, 그러니까 이게 하면 반대 열저항이 없어야지 그 궁극으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겠죠. 그거는, 자,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배우님께서 돌아가시는데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자, 그래서 우리들이 뉴스가 지금 이 갈등 구조와 끊임없는 그런 뉴스들만 나와서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싸우고 계속. 우리가 옛날 시대 때 경제가 성장할 때 좀 우리나라가 좀 국민이 단합하고, 그쵸, 서로를 뜯어먹는 존재로 인식하면 그 같은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누고 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 기술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옛날 남북 전쟁할 때 중국 vs UN, 정말 그 인해 전술로 좀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인해 전술로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리뷰영희님 그걸 보듯이 미국 생명보안법을 넘어선 양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저번에 말씀드린 제가 만드는 유행어 고래 싸움에 뭐라고 되는데요? 새우 배 불린다. 제가 만든 유행어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도 또 따라하고 또 제가 한 거 카피하고, 자, 후행성으로 그러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나라라는 이 국토 열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니까 이건 이렇게 조금.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열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중간 역할에서 중용을 발휘해가지고 여기서도 잘 지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러면서 이 둘의 싸움 속에서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된다. 반사 이익을. 중국을 놓칠 수는 없어요, 지금. 중국이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막 북한 막 땅 백두산 사고 동북공정하고 그 누구도 뭐 우리나라 위해가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끔찍하고. 근데 일단 우리가 단물을 쪽쪽쪽쪽 빨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고래 싸움이 되는, 가장 고래 싸움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바이오주 폭등했잖아요. 아직은 바이오하고 AI가 HBM이 더 가야 된다고 더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AI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바이오가 더 빨리 끝나고 AI가 제일 HBM은 더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양자라는 거는 걔네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압도적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여기는 뭐 정말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연세대 관련해서 제가 열심히 물어보고 양자 역학, 그래서 이제
이게 완벽한 초전도체냐 조금만 초전도체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얘네 다 할 수 있잖아요. 전기 저항 줄이면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많은 의원들께서 하태경 의원님은 정말 물리학과 출신이기도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좌냐 우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 그쵸? 정쟁만 일삼고 계속 그냥 싸우기 위한 싸움을 지속하고 거기는 민생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정말 국민들끼리 싸움 붙여서 그야말로 국민을 싸움 붙여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거 아니겠느냐. 서운하고 억울한 거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싸움을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잠깐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는 좀 모기가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저의 작은 5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작은 도움이나마 제가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뻔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히든주 배운방 물고기 잡는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다. 좀 정보 실시간으로 들어서 배원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참여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기 연락처로 어떤 메시지라도 1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여러분들께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의지를 담아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상 가장 핵심적인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 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챗G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 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 빨라진다. AI의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10,000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2의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을수록 2의 100승계만 돼도 우주의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가수가 무대에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 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D램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쵸?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HBM3E 12단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이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한가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옳은 것만 자랑하는 거,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베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지르고,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주를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 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의미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 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10억 있으시다,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끌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프리퀀시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이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틱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근데 나는 AI주를 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 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빼버리세요. 그냥 3만% 빼고 대충 요 주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